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마 한대건 음달패설 시즌2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만 꽉 차 있어요.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의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만 펼쳐지게 됐는데 좋죠. 서울 전문기수 서울 취재기자 한대건이고요. 이번 주 역시 취재 들어가서 많은 기수 만나서 취재하고 왔는데 일단은 뭐 홀가분하죠.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주간이기도 하고 오늘만 경마를 하면 서울 경마는 휴장을 합니다. 다음 주가 부산 경마밖에 안 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9년도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개 경주니까 꽉 차 있어요. 설명해 드릴 것도 많고 할 말도 참 많은데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약간 좀 꼰대가 된 것 같아요. 꼰대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꼰대가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얘기만,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게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점점 꼰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약간 증명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의 구조가, 사람의 뇌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뇌의 구조가. 살다 보면 조금 나이가 젊을수록 남의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금 막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뭐 아직도 뭐 전 박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죠. 박근혜 여사를 석방하라고 난리를 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신의 주장만 전혀 뭐 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는 게 꼰대라는 게 그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점점 꼰대가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마는 약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예상가라고 한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경주마의 능력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고집도 좀 있어야겠지만 너무 자신의 시각만 빠져들다 보면 더 넓은 거를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딱 들으니까 안 그래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꼰대신가요?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한대건 일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뭐 새마을 금고로 무통장 입금하시면 문자 정보 하루에 2만원이고요. 새마을 금고 좀 이따 계좌번호 나가니까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060-300-7766 060-300-7766 핸드폰 결제를 하는 문자니까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 정보는 밑에 나가고 있고요. 승부처 공개되고 출발할게요. 46-9-11-14 46-9-11-14 5개의 승부처고요. 그 중에 14경주가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한 번만 우아룡은 좋아요. 힘이 좀 남는 느낌? 조기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아져서 원만 심플 스타일은 선행을 같이 있다는 게 최대 이점이죠. 3번 놓고 5번, 7번 주력. 5번이 선두 지켜내면서 5번, 3번, 8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등입니다. 1번 미라클로프는 안쪽 게이트를 파고든다면 입상권이 유력한 만큼 1번만 풀 충만을 놓고 1번 놓고 2번, 9번. 1번, 4번, 9번입니다. 1번, 4번, 9번. 경주리 17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11경주입니다. 얼마 비평이 많이 좋아졌죠.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15만 스피드들도 모처럼 만에 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선두권을 공략하고 8번 놓고 11, 단선방권이고요. 점전에 안쪽에서 7번도 2, 3위권 따라붙습니다. 광고 보셨고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한 마리 있어요. 액면으로는 더 뜰 수 있는 마필이 있고 노려보고 싶은 마필 바로 1번 넘버원 타겟입니다. 자, 이 마필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외곽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11번 게이트를 대부전한테 받았던 마필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 마필을 왜 기대를 했냐면 의외로 말이 괜찮다는 거예요. 기수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같아요. 이혁 기수의 기수 인터뷰를 했을 때 주행검사 모습은 말짱꽝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좀 가면 마필이 굉장히 좀 더 뛰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여전히 있습니다. 마필한테도 괜찮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게이트가 좀 안쪽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1번 게이트를 완전 극과 극이죠. 11번 받았다가 1번을 받았는데 발주가 좀 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뭐 고마 하이 원더풀이라든가 뭐 오마 라운블러드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르긴 한데 KT의 2점에 2억 기수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행을 성공시켜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아마 키포인트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넘버원 타깃은 배당판에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겠지만 이거 선행 가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공격적으로 1번을 놓고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액면적으로는 고마 하이 원더풀이 괜찮아 보이죠.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섰는데 주도하고 약간 뭉쳐졌어요 말이. 여력까지는 아니고 버티는 정도의 입상이었는데 기록이 뭐 1분 1초고 거의 1분 2초대를 나온 걸 보면 뭐 아주 대단하게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마피들이 은근히 버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는데 이러한 마피들이 결승전 전방에서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불안한 요소는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어쨌든 간에 하이 원더풀은 뭐 선행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1번하고 넘버원 타기 때문에 경기 조건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오마 라운블러드는 8월달에 이후에 이제 장기 유양을 하면서 12월달에 재주행 검사를 받습니다. 지금 재주행 검사를 받고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뭐 열창이 있었던 거를 조상범 기수를 만나서 물어봤을 때 뭐 질병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다. 근데 마필이 어떤 반응하는 부분이 좀 빠릿해서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운블러드는 마필이 8월달 이후에 공백기를 가진 것이 의외로 마필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험마 알찬두리는 계속 취소를 하고 막 합격을 10월 25일 날 하고 나서 다시 재주행검사를 받았어요. 10월 13일 날. 주행검사를 3일 만에 합격했던 10월 25일 경주에서는 의외로 힘이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12월 13일 경주는 11월 23일 날 데뷔전을 치를 때 경주로 들어오다가 기술을 낙마를 시켰죠. 그래서 주행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버릇이 있다는 건데 항상 제주행검사의 모습을 보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주기 앞에까지 가기가 힘든 거지 마필이 기본적으로 실전을 뛰면 걸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워낙에 개진상이니까 뭐 확답을 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7모 탑기가 가장 변수인데 이마필은 사실 주행검사를 처음에 합격했을 때는 상당한 여유를 보였습니다. 6월 7일 경주였었죠. 기대는 마필에 놀라서 외곽을 크게 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필이 제어만 하는데도 걸음을 보여줘서 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돌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행길이 있고 아예 쉬었죠. 12월 13일날 제주행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문성혁 기수가 받았는데 이동학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했거든요. 20점 마필이니까. 근데 이동학 기수 얘기는 이거예요. 분명히 사이즈도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마필이 지금은 뭔가 좀 산만해서 이전에 6월달에 보여줬던 경주력, 주행검사에 보여줬던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조교 때에도 아직 그런 모습이 남아있어. 뛸만은 분명한데 이게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기본 가락구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탑기란 마필은 뭐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보여줄 거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기란 마필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9번이 뭐 압도적인 총막감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대거는 1번 마필 이 마필을 한번 축으로 놓고 공략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 내용 괜찮고요. 시험 알찬누리는 경주로까지만 간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종합지가 나왔나? 나왔네. 너무 많이 잡지 않아서 뭐 9번이 압도적으로 잡혔죠. 네. 1번도 많이 잡혔네. 재미가 있나 이게?
어쨌든 한대건도 1번 마필 넘버원 타깃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후차권에서는 뭐 5번, 9번, 12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만 이경주 넘어갑니다. 이건 뭐 거의 한방 게임에 가까운데 오히려 또 배당이 괜찮을 수 있어요. 3번 머니실크, 10번 조이브라더 이 두 마필이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충막감은 3번 머니실크예요. 뭐 데뷔전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냥 뭐 마필이 뭐 앞에 붙으면 어떻게 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끝까지 힘을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11월 23일 경주를 보면은 탄력도 나쁘지 않고 입상에 성공을 하는데 이동화 기술을 만나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조기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게 태가 나요. 그 이동화 기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 과정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머니시크는 머니시크가 가지고 있는 악벽이 있어요. 그건 뭐 기수나 마방에서 아는 거겠지만 그 악벽을 잡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다는 겁니다. 또 게이트 조건도 4번이기 때문에 이만큼 정성 들이고 마방에서 또 나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면 거의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머니실크가 보여준 걸음 자체가 뭐 아예 없지 않았었고 분명히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이 있다는 걸 잠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4번은 웬만하면 추가로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번 조이브라더는 12월 1일 경기를 보면 발주가 좀 엉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에 막히니까 중위권 전개를 했는데 직선에 끝까지 밀어보면 탄력 자체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음엔 잘 뛰겠다 했는데 강한민조 교사를 만나보면 말이 좀 겁이 있다고 해요. 겁이 많다 보니까는 발주가 좀 엉성한 건데 그러한 부분도 뭐 실전을 치르면서 나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상대하게 강하지 않잖아요. 뭐 4번이 머니실크가 조금 더 밀고 나가서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면은 뭐 10번 조이브라더가 그걸 한 발을 잡아내는 그러한 그림이 충분히 그려집니다. 8번 하시벽도 순발력 있는 모습인데 선행을 추구할 수 있죠. 이번 경기에는 선행을 추구하고 약간은 무뎌지는 걸음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도전권에서는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말 라운빅맨은 좀 기대는 게 너무 심해서 이게 뭐 기관지음도 있고 근데 당시에는 바깥쪽으로 이제 낭만 마필이 안쪽에서 바깥쪽 이 마필을 밀어내면서 아예 경주를 망쳤죠. 그러니까 얘가 기댄 게 아니라 낭만 마필의 옆에 붙어 있다가 낭만 마필이 외곽으로 나가버리니까 같이 밀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리차가 나버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제대로 경주를 뛰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번 경주가 검정 무대가 보는데 나름대로 끝걸음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본투글로리도 나름대로는 열창이 한 달 넘게 있었어요. 근데 채찍을 심하게 되면 뛰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 또 먹통 냈네. 됐구나. 어디 갔어? 다시 할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번 머니시크는 내용도 좋고 마방에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막감이고요. 조이브라더의 한방 막권이 우선 막권인데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화시벽 지난번에 낭만 마필에 밀려 사연이 많이 있었던 고번 라운빅맨 그리고 실버 본투글로리도 발주가 좀 안되고 열창이 있었긴 하지만 채찍 반응이 좋기 때문에 혼전 중에 한 발을 쓴다면은 2면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4번 놓고 10번 막권이고요. 8번, 9번, 11번인데 이 세 마필 다 뭐 8번을 제외하고 9번, 11번은 다 배당권이니까 뭐 3복을 엮어 보시든가 마번 조합을 이렇게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9번말 라운빅맨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찐말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연이 좀 있는 만큼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니?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얘는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됐다. 죄송합니다. 볼까요? 9번은 거의 뭐 백판이죠.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 9번만 라운딩면은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4번, 10번 한 방에 일본가 그린 마운틴이 팔리나요? 글쎄요. 게이트 조금만 좋지 뭐.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선행을 가면 또 이변을 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세게 해보지 않아요. 4번, 10번. 일단 이 경주는 4번, 10번, 한방 막걸리 8번, 9번, 11번 세 번의 앞뒤를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의 앞뒤들이 출전을 했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항구를 했죠. 공백기 걱정하지 마라. 이건 왔다. 그래서 제가 한방 맞고는 때리듯이 10배의 배당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승부욕 좀 많이 맞춰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못한 것만 가지고 욕해서 그렇지 잘한 게 더 많죠 사실. 원더케이는 지난번에 사실 여력이 없었어요. 끝걸음 자체가 좀 잡히는 거림이다 보니까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봄날의 기억이 차기 경주에 선정한 걸 보면 원더케이도 아주 못 뛴 건 아니고요. 이제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온 만큼 더욱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안 될 건 없고, 시험마 이스트윈도 원도 잘 뛰었죠 지난번에. 변덕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빠른 레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한방 맞건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마 킹카무르가 계속 기대죠. 전 구간 바깥으로 기대입니다. 이게 기대는 것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혁근을 풀고 나왔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이 혁근을 푼 거보다 안쪽에 처박힌 게 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킹카모르는 지난번 경주 때에도 10번 게이트였고 그전 경주에도 9번 게이트였는데 이제 안쪽에 처박히면은 바깥쪽에 말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 때문에라도 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혁근을 뺀 거와 안쪽 게이트 들어온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변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7번 경부도령은 발주 자체가 11월 23일 경주는 매끄럽지가 않았었죠. 샌드위치 되면서 밀렸었고 선유권 전개가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 못했고, 10번만 신록은 지난번에 말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제가 박상훈 교수에게 듣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복 배당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지구력이 없더라고요. 선행을 가는 순간에 편성이 너무 약해서 한 바퀴 돌 줄 알았는데 이 잡히는 걸 보면 이 앞에도 지구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의외로 실버 슈퍼 액톤이 고개는 높긴 하지만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무시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야 이거 7번 아닌데? 7번까지 합시다 그냥. 11번. 요런 나피들이 대안 막권이 되지 않을까. 일단 5번, 12번 막권이 조금 더 유력하고요. 4번, 7번, 11번 이런 나피들은 참고하셔서 상경주를 권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싸게 나오네. 네. 사마 킹칸모르는 많이 잡혀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잡히면 영향가 없어. 그럼 빼. 계속 쳐 기대는 마피인데 뭐 막 현쪽에 막 이러고 타요. 오토바이 타보신 분들은 알지 않나? 오토바이 못하는 초보들이 원심력을 이용을 못하죠. 자신의 몸을 좀 더 꺾으면 되는데 몸이 굳어버리니까 계속 끌려다니다시피 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 어렸을 때 오토바이 많이 탔다. 내가 폭주족이었잖아. 나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갖고 벽돌 싸갖고 오토바이를 샀어. 드림이라고 예전에 대림에서 나온 드림이라고. 그때 최고의 히트였지. 와 진짜 그렇다고 생지랄 많이 했네. 저도 제 친구가 그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바람에 그 다음에 오토바이 끊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옛날 얘기예요.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토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 앞말들로만 꽉 채워져 있는 경주죠. 앞말 한정 경주고요. 능력들이 이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마필들이 앞말들만 추천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답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경주인데, 3번 원더풀 플레저, 5번 자이언트 걸, 6번 메이드 디바, 7번 디에코, 그리고 10번 컴플리트 쇼크까지 이런 나피들이 도전권이라 보여지는데, 일단 자이언트 걸은 지난번 경기 때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김동균 조교사를 만나보면 원래 여기 나올 예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1000m 경주 갈생하겠는데 떨어지면서 1300으로 지금 우겨놓은 건데 1300이라서 좀 애매한가 봐요. 조교사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끝걸음은 있지만
1300을 우드하고 나온 게 아니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거라서 과연 걸음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뭐 한대거는 이마필을 충분히 놓을 생각은 아니고요. 나머지 4마필 안에서 충분히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3번 보면 원더풀 플레저와 7번 마 디에코를 이 두 마필 중에서 한대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번 원더풀 플레저는 지난번에 뭐 큰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전개의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7번 디에코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덜 뛰더라고. 편성이 상당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뛰는 모습을 보였지만 걸음이 꾸준하게 들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이 선행을 가면 한 바퀴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상태에 큰 이상이 없다면 하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이게 3번과 7번 중에서 충막감을 세워서 한방막권으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첫 스타트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알아보고 컨텐츠 또 체크하고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만 5경주 넘어갑니다. 머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실수했다. 이게 화면이 반대로 보여서 제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아이씨 스트레스 받아. 대충 갑시다. 뭐 내 머리 보고 방송 보는 건 아니잖아. 설경만 5경주입니다. 12만의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이 매니 스탠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기술을 교체했어요. 뭐 김동균 쪽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꼭 다 얘기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뭐 안될 건 없다고 봐요. 이만 좋은 가문이 매번 여유가 없죠. 정말 쥐어짜고 맨날 이러고 와서 입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능력이에요. 편성도 잘 고르고 또다시 쥐어짤 수 있는 2번 게이트인 만큼 뭐 깨질 때 깨져도 강공은 나설 것 같고요. 8번 할라블러썸이 이제 선행인데 20조의 배대선 쪽에서가 안요리 기술을 기용을 했다? 이건 참 오래간만이네요. 원래 안요리 기수하고 좀 사이가 좀 멀어져서 원래 20조 소속의 기수였었죠. 그래서 20조 말을 거의 안 탔는데 연말 선물로 하나 준 것이니. 근데 사실 그렇게 여력은 없었어요. 지난번 2차로 승급을 했는데 근데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만약 3kg의 감량에다가 이번 좋은 것만 제끼고 넘어가면은 이게 선행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온 기회를 안요리 기수가 놓칠 이유는 없죠. 좋은 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갈 여리가 상당히 높아서 강력한 선행 작전이라고 한다면은 무시 못할 것 같고요. 하이비트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57kg. 김정준 기수는 뭐 큰 욕심 없이 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띵걸음 자체가 있으니까 그게 정준이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들어와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10주간의 공백은 있는데 전개가 유리한 나필이고 이 체중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출전이니까. 혹시나 이벤에 나온다면 고마 그레이 킹덤인데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 원래는 외산 마필이죠. 강급이 돼서 이제 국산마 경주 5등급에 내려온 걸 보면 이 마필도 큰 능력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국산마 5등급에서는 하위 등급이니까 그래도 상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변 정도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6번만 매니 스탠드를 다시 한번 진짜 중심에 한번 세워놓고 때려보고 싶은데 현장 컨텐츠 한번 본 다음에 김동균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뭐 언제 뭐 제가 뭐 조교사나 기술들 얘기 듣고 했습니까? 강마 한 대가 보는 대로 능력 판단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꼰대 같네. 어쨌든 간에 6번마 스피닝 스탠드 저는 그게 다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볼까요? 이렇게 잡히네요. 좋은 가물의 하이비트. 저는 6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이 안 뛴 거 아닐까요? 이번은 아무리 봐도 이 마필은 좀 도깨비 같은 말이 돼서 또 하루가 다릅니다. 메인 스탠드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한자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1번 사이킥 보스, 3번 정성 홀리데이, 3번 가로수길, 6번 황금해. 이 정도가 도전권이 아닐까? 8번 대군옥이 좀 복병가? 이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충막감은 6번 황금해를 놓고 가야겠습니다. 승급전에서도 약체 편성에서 이겼다고 해서 제가 조금 무시를 했었는데 의외로 기대 이상의 걸음을 보여줬어요.
사실은 걸음은 잡혔습니다. 늦추위평으로 올라오는 마필에게 걸음이 거의 잡혀서 사실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라든가 또 단아까 기수가 이번 주까지만 기승을 하고 그거로 돌아갑니다. 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6번을 로크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 1번가 사이킥보스, 3번가 가로스키, 3번 정성 홀리데이. 뭐 이 마필들은 아마 인기권일 거예요. 근데 이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지금 조교를 기술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이 너무 무거워서 직전 컨디션과는 너무 다르다고 불안불안해하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내용 말씀드리고 현장 대상에서 참고해 보십시오.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하나는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번을 놓고 하는데 1번, 3번, 4번 이건 인기권이에요. 이 인기권 중에 한 마리가 컨디션이 안 좋고요. 설마 대군옥은 2변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뭐 이만큼 공개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 달에 음성 정보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으세요. 도대체 제가 기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길래 저렇게 썰라바를 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마 7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거 승부하려다 말았는데, 일단 1번가 제주의 요정은 검증이 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편성이 약해서 직전에 뛰는 걸 보면은 자꾸 경주 중에 밀려요, 말이. 덜 뛰고 밀리고. 근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는 이게 직전에서 날라온 거죠. 근데 똑같이 이제 승급전에서도 그렇게 레이스가 펼쳐지느냐,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뭐 선행용도 아니고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없어요. 불안하죠. 게이트 2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둔한 마필들은 차라리 외곽이 낫습니다. 1번에도 둔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 다 둘러싸이죠. 계속 밀리고 밀리는 거야. 자리도 못 잡고. 이게 참 재수없게 꼬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바람의 비서는 나아졌는데 안 되니까 까였죠, 바로 기수가. 김동욱 기수도 전격 교체됐고. 오만 럭키마이더스는 최근의 모습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의외로 순발력도 보강이 되고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6번 황금도야지는 이제 적인 기수. 용근이만큼 이 말을 잣았던 기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적인 기수로 돌아왔고 계속적으로 욕을 쳐먹고 바닥을 기웠는데, 사실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말이라는 동물은 의외로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았던 기수가 타면 의외로 더 걸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까지는 한번 황금도야지는 버리진 않겠습니다. 구마 탱크삭스가 매번 좀 아쉽죠. 데뷔전 선행으로 1순하면서 우승한 이후에 계속 인기가 실리지만 졸전이에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제 한 발을 더 못 쏘는 건데, 물론 얘가 못 뛴 것도 있지만 이 착차로만 놓고 본다면 마신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탱크삭스가 아예 못 뛴 거는 사실 아니에요. 또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닥에서 추입을 하니까 추입력까지 선보이고 있어서 싹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선행을 가면 더더욱 좋겠지만 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탱크 싹수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충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0분만 세네퍼 스퍼트는 최근 경기 워낙에 약재 편성에서 올라온 걸음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도 마필이 상승세라는 점, 또 마필이 기본적으로 전개적인 조건이 좋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고요. 실마 골든파크는 똥말 편성에서 그것도 쥐어짠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지우겠습니다. 9번을 놓고 하는데 1번 지우고 11번 지웠어요. 4번, 5번, 6번, 10번. 이 네 마리 마필들을 한 대만 가져보겠습니다. 어차피 9번 마필이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몰라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봅시다. 얼마나 다른 마필들이 인기를 끄는지, 건비 예상가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10번이 대가리 잡혔어요. 이야, 정말 답답하다. 이건 개무시하겠습니다. 이건 개무시하고 한 대거는 9번을 놓고 이번 경주 승부해 보겠습니다. 4, 5, 6, 10. 네, 이렇게. 배당 좋겠는데? 이런 배당 좋은 것들은 놓치면 안 돼요. 1번 제주요정은 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리가 이걸로 베트남 간다고 그러는데, 가족끼리. 여행 간대요. 연말에 휴장이잖아요. 베트남 간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기습회사에 안으로 기사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직접 만났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현이 못 만나면 이런 얘기 못해요. 효리가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빨리 장초혁 기수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잘 사귀고 있는 거겠죠. 효리 군대가 있어. 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할 건 아닌데.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12번의 앞에도 출전했고요. 아,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경우죠. 이게 대형 사고가 터지든가 아니면 최저배당에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 11호마 이스트제트가 데뷔했을 당시에 2연승을 달릴 때 걸음을 보면 전부 다 선행입니다. 발주 기탈이 상당히 빨랐었고요. 지난번 대상경주에서도 유일한 국산 마필로 출전을 해서 왜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뭐 되니까 나가겠죠. 당시 또 인기만였어요. 이게 선행을 간다고 인기가 실린 건지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배팅권에서 제외를 했죠. 유일한 국산 마필이기도 했고 선행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뭐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는데 이게 선행을 못 가니까 생각만큼 거리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자, 이번엔 선행을 가나 한번 봅시다. 고마 비상등 있죠. 뭐 K토킹은 외곽이니까 좀 그렇다고 치고 미스겔라도 앞에 갖다 붙일 수 있죠. 금성여왕도 느리진 않아요. 또 뭐가 있죠? TK데이도 있죠. 네, 이것도 느리지 않고요. 라운탄맨도 느리지 않고요. 특히나 이 11번이라는 게이트를 차고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9번, 10번을 안쪽에 박아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1번 이스트제트가 선행을 가야 되는데 바로 안쪽에 이 9번, 10번이 가장 요주의 마필들이에요. 두 마필이 어떤 마필들이에요? 선행으로 재미를 받고 선행 아니면 안 뛴다는 게 검증이 된 마필들이에요. 그럼 얘들도 11번 못지않게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럼 11번 이스트제트가 여차하면은 선행을 포기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서는 어땠어요?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근데 물론 대상경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이 마필이 대상경주니까 그랬다? 제가 봤을 때는 선행형에 가깝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면 이 마필이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9번, 10번이 뭐 단순하게 편하게 선행을 간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 마필이 경합을 하는 와중이라면 이게 세 마리가 몽창 다 무너져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최저배당으로 온다면은 11번을 놓고 뭐 하나가 오겠죠. 근데 11번 이스트제트 역시 이 경주에서 그냥 낙관할 수 있는 충막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보여주겠죠. 이스트제트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쉽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다면 이스트제트는 편하게 올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편성에 갖다 써놓고 이 마필은 대가리니까 이거 놓고 사세요.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이스트제트는 차라리 여기 안 나와도 다른 경주에 가도 먹을 게 있을 텐데. 어차피 뭐 재석기에 걸렸던 거기 때문에 게이트가 뭐 또 안쪽이라면 더 좋겠지만 바깥쪽이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생마필이 경합을 할 때 가장 기회를 노림하는 마필이 K토킹. 8번 TK데이도 사실 지난번에 전구간 바깥 기댐을 겪으면서 안 그랬던 개버릇이 나오면서 주행 지정을 받죠. 그래서 다시 재중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사실 TK데이는 원하는 전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됐고요. 상대마들이 굉장한 선행력을 가진 마필들을 만났었죠. 계속 끝걸음에서 무뎌지면서 약간은 이것도 단가? 이게 단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의도하지 않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 보니까 따라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차피 9번, 10번, 11번 보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12번 마필이나 8번 마필의 전개적인 이점, 이 두 마필 중에서 한번 축을 선정을 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굴참나무수, 2번 마 금성여왕, 이런 마필들이 복병감으로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행마 9번, 10번, 11번 다 불안해요. 이거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팅 액수를 8경주는 압도적일 거예요. 실은 이스트제트가 예상가들, 컴퓨터 예상가들이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압도적이죠. 30만, 진짜 이거는 예상가의 자질을 좀 물어보고 싶다. 아니 선행이 어떻게 끝이 나냐고. 아무리 1000m지만 지들끼리 경합을 할 텐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하여간 8경주는 배팅 액수를 좀 줄이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9경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썩 자신이 없는 경주입니다. 서울경마
구경주입니다. 열동원의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자신 있죠.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프리맥스, 안양 옵션, 큐피드 미션, 오마 캡틴 블리, 7번 플라잉 캔디, 이 마피들을 가지고 한대건을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마 큐피드 미션이라든가 1번 프리맥스, 오마 캡틴 블리 전부 다 선행력이 상당히 좋아요. 순발력이 기본적으로 좋고 끝걸음도 상당히 양호한 나피들이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1번 프리맥스가 물론 이제 데뷔전에서는 편성도 악체점에서 팠는데 의외로 탄탄했던 대상 경주에 나가서도 끝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뭐 충막감으로까지 팔리고 있는데 뭐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3번 큐피드 미션도 그렇고 5번 큐피드 블루도 그렇고 이번 안양 옥시대는 제주행군상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요. 7번 플라잉 캔디도 나름대로 끝걸음에서는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번 구경주에서 한대건이가 어떠한 나피를 가지고 승부하느냐, 어떠한 나피를 충마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빵끝 웃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를 현장 예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은 이번 경주에 빠지지 않는 충막감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만나본 박태용 기수는 7번 레전드 스톰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고 해요. 지난번에 7마신의 여유를 보였고 뭐 여전히 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 태중형도 아직까지도 선행감은 잘 안 잡혀요. 이거는 축이라고 보여지고요. 1번 컨텀 점프는 워낙에 늦추입을 해서 큰 기대는 안 되고, 3번 한센바로우즈는 기술을 교체하는 순간에 끝이 났죠. 이걸 뭘로만큼 잘 탈 기수가 없는 것 같아요. 3번 금빛장이는 당연히 뭐 도전력이 있고요. 최근 경주에 휴양을 갔다 와서도 저 정도의 건을 보였다고 한다면 물론 편성은 좀 약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보여줄 거림이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마 썸씽 노바디노가 어떻게 선유권에 따라가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는지, 이게 못 뛴 걸음이 아니에요. 전 단순히 선행을 가야지만 더 뛰는 마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번 브루킨도 지난번에 호크 행진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항구를 하는 마피였었고요. 탄력은 좋은 마피, 늦추입이라서 그렇죠. 지금 머니치프도 꾸준하게 추임력을 보여주는 마피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7번 넣고 사야 될 마피들이 많은데 일단은 4번, 10번, 8번 이 마피들은 우선 막권이 되겠고요. 뭐 12번이라든가 1번 이런 마피들은 복병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7번 놓고 하겠습니다. 7번 놓고 4번, 8번, 10번 공략하는 경주 10경주고요. 건빛 종합지에서는 대끼리 잡혔네요. 이 정도에서 10경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역동원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네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토가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kg의 감량까지 받으면서 인기마로 부상할 것 같은데 글쎄요, 과신할 수 없는 충막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본 빅토리킹, 무도, JS군주, 백색 광채 이 마필까지만 보겠습니다. 6번마 스마트 아델은 저희가 또 한구라 했죠. 스마트 아델의 타우러스 34배짜리 승부경주로 가지고 가서 3마 스마트 아델을 놓고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을 제가 시원하게 메인 승부처로 잡아드렸던 마피입니다. 자, 그때는 쌍다리라고 하더니 왜 이번에는 빼느냐? 아니, 선행 못 가니까 빼는 겁니다. 선행을 간다면 더 떼어줄 거예요. 하지만 선행을 나서기가 3마 스트레이트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3마 제이스 군주는 뭐 느립니까? 무도는 좀 느리다. 그래서 6번 스마트 아델이 4번과 5번 안쪽에 있는 4번, 5번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는 순간에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생겼죠. 자, 의미가 있는, 이번엔 놓고 사야 되지만 차기에는 먹고 버려야 되는 그런 나피들이 있어요. 경마는 그 맛에 하는 겁니다. 계속 안 되다가 기회를 노려서 어느 순간에 승부 타이밍이 돼서 제대로 풀어서 배당을 내주는 마피, 이런 마피들이 돈이 되죠. 이 경주는 6번마 스마트 아델이 배당판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을 놓고 한대거는 공략할 생각이고요. 그 5마리 마필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대건 충막감 선정할 생각이고요. 반드시 현장 영상을 참고하셔서 돈을 좀 따시는 경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그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마필들 1등급의 장거리 경주고요. 일단은 뭐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이 있어요. 8마 심장의 고동, 5마 삼성불패입니다. 삼성불패는 뭐 편성이 좀 약했다고 볼 수도 있고 10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긴 한데 뭐 질병은 없었고요. 그냥 놀린 것 같은데 상대를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심장의 고동을 제외하고는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최근에 수성 또 1등급에서의 잔뼈 1등급의 밥을 먹어본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8마 심장의 고동이 대통령부에서 뛴 거를 보면 이것도 앞으로 더 뚫릴 거는 있는 거예요. 이거 한방 막건이 가장 유력한 막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 청담제왕은 바닥에서 추입을 해야 될 마필이고요. 그러면 슈퍼삭스는 선행을 가는 게 조금 더 낫고 1800에는 적정거리 10번만 스프링백은 자꾸 뭐 따라가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얘는 따라갈 수는 없죠. 따라가서는 뭐 거림이 좋다고 볼 수 없고요. 선행을 가는 게 장점입니다. 과연 이제 슈퍼삭스를 누르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져요. 10번 썬라이트는 아예 물 건너갔고 선행이 너무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5번 8번 두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3복 대안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아예 5번 8번 한 방만 때리고 경기를 마무리하든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그마 13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뭐 충막감은 10분막 킹 오브 롤주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담량 56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 띵걸음의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차분하게 전개하는 것도 그렇고 참고 있다가 한 발 쓰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아직 56kg 중량이라 하더라도 56.5에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8마 문학의 카티는 매번 나쁘지 않죠. 너무 늦발동이 걸려서 얘가 올라오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희들이 순 넘어가죠. 아, 이번엔 되겠지. 그래 잡았지. 근데 못 잡아. 항상 그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작스럽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지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얘가 추입이 가능한 건에 있는 상대 마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최저 배당은 팔릴 것 같긴 하지만 아예 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마 프라이빗맨은 영원한 복병이죠. 항상 올라오는 끝걸음은 있고 이현여마 인천 스피드도 직전 경주 마방을 이적한 상태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 부담량 56kg예요. 뭐 사연이 워낙에 많은 마필이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또 출마 투표에서 떨어진 건지 취소한 건지 모르겠는데 박병일 의원한테 이걸 안 물어봤네. 어쨌든 마필이 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엄마 케미블루는 그냥 딱 복병이에요. 이거는 뭐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를 끌어서 보여지는데 케미블루라는 마필이 연승을 할 때도 한대건은 개무시했고요. 그 이후의 경주에서도 한대건은 추천했습니다. 연승할 때는 못 먹고 내가 추천만 하면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케미블루라는 마필이 예전부터 결정력이 없다고 봐요. 얘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동영상을 제가 봐보면 케미블루가 갑자기 컨디션이 좀 나아지고 기분이 좀 좋으니까 뛰는 거지 이게 마필의 능력으로 뛰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케미블루는 뛰는 것보다는 거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거품이 인기마가 아닌가. 전 다시 한번 케미블루의 불안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8번이 우선이에요. 근데 워낙에 늦추입을 하니까 8번이 불안하면은 뭐 3복 승식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2경주 종합자 한번 볼까요? 13경주죠. 그쵸? 8번, 7번. 이게 정석이죠. 우정행기로 왜 잡히는 거야? 1번, 2번이 더 나아요. 1번 프라임맨이 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서경마 1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최대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한 번만 우아룡은 좋아요. 힘이 좀 남는 느낌? 좋기 때문에 모습이 상당히 좋아져서 오만 심플 스타일은 선행을 같이 있다는 게 최대 이점이죠. 3번 놓고 5번, 7번 주력. 습니다만 5번이 선두 지켜내면서 5번, 3번, 8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1등입니다. 1번 미라클로프는 안쪽 게이트를 파고 든다면 입장권이 유력한 만큼 1번만 풀 충만을 놓고 1번 놓고 2번, 9번. 사랑입니다. 1번, 4번, 9번입니다. 1번, 4번, 9번. 경주리 17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11경주입니다. 얼마 비평이 많이 좋아졌죠.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15만 스피드들도 모처럼 만에 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선두권을 공략하고 18번 놓고 11, 단통 막권이고요. 후반이 좀 전에 안쪽에서 7번도 2, 3위권 따라붙습니다. (2019년도에) 마지막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이러니까 되게 대단해 보인다. 어쨌든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1번은 DK 나린, 2번은 무비쿠스, 뭐 캣트 미라클, 6번 명진 플라이, 8번 스피도, 10번은 투고윈, 그리고 실험과 프로 함성까지. 상당히 도전한 마필이 많죠. 도전한 마필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일단 8번 스피도미 압도적인 축일 것 같아요. 그리고 6번만 명진 플라이가 대길이겠죠. 두 마필은 어떻게 보면 이전 경주, 대상 경주에서 선전했던 마필입니다. 8번 스피도는 발주가 오락가락하긴 했는데 무리한 전개를 하고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고 보여지고 8번과 6번을 저울질해 보면 8번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제 생각이에요. 6번, 8번, 8번, 6번으로 끝이 나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경주 판단 자체가. 하지만 이 틈을 노려보겠다. 그리고 이 틈에서 선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필을 공격적으로 6번, 8번이 아직까지 더 보여줄 거름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지만 이번 경주가 가장 최대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진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필을 놓고 승부할 생각이고요. 8번, 6번 막권으로 때리는 막권이 아니니까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근데 현장에서 제가 노림수의 마필이 이상하다면 저 역시 6번, 8번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6번, 8번의 능력이 결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8번, 6번의 능력. 이해가 되시죠? 자, 체크해놓 드려진 6마리의 마필들이 있고 한대간에 노리는 이 마필 중에 8번, 9번을 제외한 다른 마필 중에 한대간에 노림수의 충막감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19년도에 마지막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승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현장 예상에서 참고하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서울경마제 15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고만고만한데 일단 7번 러닝복스가 조금은 더 보여줄 거름이 있지 않나? 노려보고 싶은 축이고요. 울트라 챔피언, 그 다음에 한번 라운 세레나, 파마 티아고 터치, 마이오쿠, 늘푸른캣, 계단에서 안될만한 마필들이 많지 않죠. 늘푸른캣을 태정이 형한테 물어봤더니 왜 안 타요? 연승이나 있는데 이 마이오크가 한 달 전부터 얘기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조교사, 정호익 조교사는 마이오크가 의외로 이번 경주에 상관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오크의 가장 유리한 전개 조건은 뭘까요? 선행이죠. 근데 선행을 나서기가 일본 울트라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과연 태종이 형의 선택은 옳았는지 한 달 전부터 이야기됐던 건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푸른캣을 아쉬워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태종이 형이 늘푸른캣을 타고 싶었는데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잘 뛰는데 말이. 액면상으로는 10번이 더 날 수도 있겠고요. 노림수로는 7번이 더 낫고요. 결정을 해봐야겠죠. 현장 가서. 굉장히 많은 마필들 체크해드렸어요. 이 마필들이 모두 다 되는 마필들이니까 일단은 축 선정을 하면 구멍수 압축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더 축 선정을 해서 압축하는 경주로 만나보겠습니다. 10번과 7번 두 마필 중에서 축막감을 한번 선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10번과 7번. 네.
개나리송도 있네요. 예, 개나리송도 사실 뭐 지난번에 여유까지는 아니었었지만 워낙에 강단했던 마필이잖아요. 지난번에 입상으로 컨저까지 많이 살아나서 아예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좀 마쳤고요. 승부처 공개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요, 4, 6, 9, 11, 14, 4, 6, 9, 11, 14시고요. 그 중에 14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한대건을 너무나도 많이 아껴주시고 욕도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대건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이 성과가 2020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양아치가 아닌, 구라장이가 아닌 한대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마방 취재를 하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